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주현 운영력입니다. 자, 배워야 한다. 오늘이 4강째입니다. 4월 7일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번 주제는 차별화 장세 대응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차별화 장세라고 그랬어요. 내일 이제 4월 시장이 좀 마감이 좀 되는데, 여전히 시장은 2월 달부터 계속 박스권 내에 2600포인트 초반과 276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 과정이 전개가 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수의 제한적인 급락 국면 속에서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된 국면 속에서 그래도 거기에 잘 대응하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구간이에요. 그렇지 않고 현재 시장 자체가 실적 차별화 장세인데, 과거에 속성의 얽매여서, 즉 유동성 장세,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쉽지가 않은 그런 장세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4월달 시장, 3월달, 4월달 시장의 바로미터가 연간 시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차별화 장세 대응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시장 차별화, 업종 차별화, 업종 내 종목 차별화가 있는데, 결국은 핵심 자체는 업종 내 종목 차별화이지 않습니까? 업종 내 종목 차별화, 업종 차별화, 업종 선도 업종을 선정을 하고 그 선도 업종 내에서 가장 투자 유망한 종목을 골라내는 게 업종 내 종목 차별화입니다. 지금 딱 그 시점이죠. 종목 차별화는 건 뭐겠습니까? 실적에 따른 차별화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실적과 무관하게 일부 테마성 종목들, 곡물 테마라든가, 그렇죠? 가스 테마라든가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적에 따른 종목 차별화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특히 이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 특히 1분기 시장, 1분기 실적이 거의 연간 실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좀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핵심 자체는 이제 업종 내 실적 차별화, 종목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그동안 제가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상반기 때 주도 업종으로 부각할 만한 그런 업종들이 어떤 게 있을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각 주요 업종들의 선행지표 분석을 통해서 그 선행지표가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고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주요 업종들 전망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적에 좀 근거해서, 특히 아직 실적이 많이 발표가 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주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차별화 장세 전개되지 않겠는가. 특히 오늘 시장이 움직였던 것 자체가 실적들이에요. 오늘 주가 움직였던 것 자체가 건설주, 화장품주 대표적으로 예상 예외 실적들이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내일 또한 이제 일부 종목들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넘어가게 되면 중소형 종목들이 이제 가이던스가 없는 상태에서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극심한 종목 차별화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요 업종 내에서 실적들 발표되는 종목들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1분기 때, 상반기 때 주도 업종으로, 관심 업종으로 부각할 만한 업종들 몇몇 섹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점검해 드리면서 관심 종목도 함께 언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거고요. 오늘 또 함께하고 부족한 내용은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올해 시장의 흐름을 제가 박준영 운영력이 보는 올해 시장이라고 썼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올해 시장 자체는 완만한 상승 추세예요. 근데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잖아요. 결국은 상승 추세 진입을 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결국 어제 또 다시 박스권의 저점에서 형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아직은 박스권이지만은 결국은 움직임이 전개될 겁니다. 박스권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2월달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자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가 빨라지는 게 그게 요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향후에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에 반영될 악재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견디게 되게 되면 시장은 악재 반영 마무리와 함께 어느 정도 마무리는 아니지만은 완화가 좀 되면서 시장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는 그럼 뭐냐? 결국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자체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주가 빠진 것 자체가 경기도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잖아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연준의 통화 정책 속도가 좀 느슨해지겠죠. 그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기대를 언덕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은 경기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느냐? 경기 순환주가 좋아지겠죠. 경기 민감주 중심의 실적 장세다. 대표적으로 소재와 산업재겠죠. 그렇죠. 경기 순환 자동차도 좀 해당이 좀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 인상기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돈이 없다.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지금 실적 장세다.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주식 안 사지 않습니까? 제한된 수급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안 간다는 거죠. 한쪽이 쏠리게 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이른바 풍선 효과죠. 한쪽이 부풀리면 한쪽이 터져요. 오늘 보세요. 오늘 그동안 쉬었던 건설주라든가 이쪽이 가니까 다른 것도 다 죽어버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하장품 간에 좀 올라오니까 뭐 게임즈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지지만은 IT 중소형 종목까지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세가 펼쳐집니다. 있어요. 중요한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에 따른 종목 차별화 장세가 올해 시장은 대세다. 실적을 보고 투자하면 문제는 없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덜 빠질 거고 나중에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주가가 빨리 올라간다. 이런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올해 들어서 업종별 등락률을 표를 좀 보고 계시죠. 코스닥, 코스피가 어제까지 해서 약 10.9% 빠졌고 코스닥 시장이 13.8% 빠졌으니까 인덱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10% 정도 손실이 났다고 좀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요. 업종은 근데 지금 반반 갈라졌잖아요. 상승률 종목하고 하락률 종목. 은행업종이 12.2%.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철강업종이 압도적 수익률이 16%였는데 이번 주에 철강업종이 좀 빠지면서 오늘 올랐으니까 아마 오늘까지 감안하면 아마 철강 금속업종이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업종 상승률 1위로 올랐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지금 전기전자,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영향이 크죠. 섬유유복,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이 업종 지수보다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올해 시장 유동성이 안 좋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은 오히려 플러스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으로 본다면 대형주보다 중소형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연결되고 있고 업종으로 본다면 은행업종과 철강금속, 통신업종과 음식료 업종 중심과 반면에 부진업종 자체는 전기전자, 섬유유복, 의약품, 화학업종은 NCC 계열 화학 쪽이죠.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전개가 되면서 업종별 제한적이나마 큰 차별화는 아닌데 차별화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전개되느냐? 이 하반기 때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큽니다. 근데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18% 빠졌는데 많이 빠진 것만큼 올라올까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결국 올라와야 지수가 올라올 것 같은데 업종 상승률, 지수 상승률만큼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죠. 앞으로 이제 큰 차별화는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업종이 올라오고요.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빠진다기보다는 지수와 함께 간다.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일단 좀 드리고 일단은 시장을 좀 보시면 자, 그래서 그냥 실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실적에 따른 차별화인데 실적에 따른다는데 현재 1분기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발표된 기업들 보니까 어제까지는 한 60개 종목이 발표가 됐거든요. 가이던스가 존재하는 기업. 오늘 한 20여 개 종목들이 발표가 좀 되면서 한 80여 개 종목.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제가 실적들을 다 체크했는데 대체적으로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제가 오늘 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수가 하방이 지지가 될 거다. 26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 자, 최근에 주가 빠지면 불안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현재 국내 기업들 발표 기업 중에서 10종목 중에서 거의 8개
이게 100종목을 따지면 76% 정도니까 거의 8개 정도가 예상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서는 약 10% 정도가 상회하는 실적이에요. 대체적으로 실적들이 좋게 나온 쪽은 은행업종은 대부분 다 좋고, 건설기계는 오늘 현대건설기계가 약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다 부산 바켓이라든가 다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 철강주도 다 좋고, 자동차, 현대모비스만 제외하고 다 좋고, 특히 상사 주식들이 서프라이즈합니다. 상사 주식들이 원자재 관련 때문이죠. 반면에 현재는 많이 발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증권주가 NH투자증권 발표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증권주가 부진할 전망이고, 그 다음에 건설주는 일부 업석이 좀 가려지죠. 오늘 이제 대우건설이 아침부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좀 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반면에 이제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안 좋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화학업종은 뭐 일부 대한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LG하고는 좋게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인터넷 쪽에 네이버. 이게 중요한 자체는 업종 내 차별화다. 좋은 업종 내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건설주 같은 게 예를 든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을 하회한다든가, 이런 업종 내 차별화다. 결국은 이런 것들도 실적에 따라서 향후에 차별화가 전개가 좀 되겠죠. 이 정도로 좀 일단 요약해 표를 좀 보시면,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코스피 기업만 기준으로 본다. 아직 코스닥 기업들은 거의 발표가 별로 안 됐어요. 약 66개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기업 상장 회사 수가 약 700개 정도입니다. 700개 정도. 우선주 정도 빼고 나면 약 뭐 700개 좀 안 될 겁니다. 종목 수로 따지면 더 뭐 많은데, 회사 수로 따지면 ETF라는 건 다 빼야 되는 거니까. 66개 정도 발표가 좀 됐는데요. 66개 발표가 됐어도 왜냐하면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의 성격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50% 이상 발표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66개 중에서 50개가 예상실적 상해, 16개가 하회한 실적이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가 좀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 가지고 예상실적 상해냐 하회냐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37조 원인데 현재 41조 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2% 정도 영업이익 기준에서도 예상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현재 미국의 기업들과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의 S&P 기업들도 일부 종목들이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거의 10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의 실적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대체적으로 1분기 실적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지수가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오늘처럼 주가가 실적 호전 종목들이 주가를 이끌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주요 업종별로 제가 좀 뽑아봤어요. 업종을 보시면서 내 종목이 발표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을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종은 다 좋게 나왔다고 그랬고, 증권업종 NH투자증권이 예상 실적이 단기순이익이 1,493억인데 은행주는, 금융주는 단기순이익으로 봐야 되거든요. NH투자증권이 가이던스가 1,493억인데 1,000억 나왔으니까 30% 정도, 30% 넘게 하회한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35% 정도 하회한 거니까 이거는 뭐 원익 쇼크죠. 근데 이제 주가가 안 빠지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들은 성장주가 많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불확실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다 가치유 성격이기 때문에 쉽게 하방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4% 빠진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이 4% 안 빠진다. 나스닥 시장이 4%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2% 미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신 하방이 탄탄해요. 자산 가치가 미국 기업들 훨씬 저평가이기 때문에 현재 종합주가지수 2,700포인트 기준에서 PBR이 지금 1배 아래인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지수의 하방을 결정하거든요.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PBR이 지금 0.4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주가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지죠. 그래서 뭐 미래에서 대우증권이라든가 종목들, 삼성증권이라든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는 안 빠질 거예요. 근데 주가는 못 간다는 거죠. 또 유동성 장세에서 증권주가 가장 피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증권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적 장세. 그래서 상반기 때 증권주는
관심에서 제껴야 되는 거죠. 반등시점 매도해서 교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보고 장기 투자하든가 그런 전략이죠. 건설주는 앞서 있다 현대건설이 안 좋게 나왔고 GS건설이 건설주는 지금 현대건설, GS건설, 오늘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발표했는데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은 어닝 서프라이즈한 수준 아주 좋게 나왔고 반면에 GS건설, 현대건설은 약간 부진한 시죠. 오늘 이제 건설주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나중에 올라가는 자체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두산 바켓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건설기계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자체가 중국 쪽의 굴삭기 판매 자체가 1분기 때 거의 30%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두산 바켓은 북미 쪽이니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현대 두산 인프라 옛날 두산 인프라코어를 현대에서 인수했죠. 그거하고 현대 건설기계를 보면 괜찮아요, 무난해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예상 실적 상회를 약간 부합했고 오늘 발표된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약간 예상 실적보다 약간 하회했어요. 한 3% 정도.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자체가 신흥국이라든가 선진국 쪽의 판매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사용한다 한다면 건설기계 자체도 아마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만 나온다 한다면 중국이 부진한 상태에서도 실적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2분기 이후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철강주 다 좋게 나왔다고 그랬고, 현대제철, 현대제철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옛날 포스코 강판이죠. 세 개 회사가 발표가 좀 되고, 나머지도 예상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NC 쪽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 했지 않습니까? 대한유화가 어닝 쇼크 나와서 이틀 동안 급락했다고 오늘 약간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 자동차는 다 좋고, 상사는 LX 인터내셔널 중심에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반도체, SK 하이닉스 약간 하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어닝 쇼크죠. 쇼크 수준.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점검 안 해드렸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서는 안 되죠. 실적도 안 좋고요. 현재 패널 가격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IT 쪽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매매를 자제를 해야 되겠죠. 실적 시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포인트입니다. 있어요. 약간의 결정이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패널 가격도 지금 LCD 패널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실적도 안 좋게 나왔는데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못 가는데 반도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 같은 경우 실적 좋아서 빠졌는데 이런 포인트죠. 네이버, 그 다음에 배터리 LG솔루션,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게 나오니까 오늘 발표된 삼성 SDI도 실적 좋게 나온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음은 이제 어닝 쇼크와 기업과 제가 그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을 따로 제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앞서 이제 증권 쪽에서는 H투자증권, 건설 쪽엔 GS건설. 그렇게 아주 쇼크는 아닌데 예전처럼 아주 쇼크 수준은 아닙니다. 과거처럼 2016년도, 17년도에 약간 우리나라 산업재 섹터인 건설주라든가 조선주 같은 경우가 빅베스가 나오면서 대규모 적자가 나와서 막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그런 정도의 어닝 쇼크는 없습니다. 10%, 20% 정도 하회하는 시죠. 이게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149억이 돼 22억이니까. 근데 이게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석유화학 업황이 좋을 때 분기 단위 작년 1분기 같은 게 800억 정도 이익난 회사입니다. 800억 정도 이익난 회사가 계속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결국 149억까지 조정됐는데도 적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 정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할 때 NCC 업황, NCC 계열 쪽은 스프레드가 BEP 아래이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롯데케미칼, NCC라는 것 자체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대표적이에요. LG화학도 NCC 계열이지만 LG화학이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 자체는 첨단 소재 사업 부분과 그 다음 배터리 소재 사업 부분이거든요. 다르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도 그런, NCC 계열이죠, 있어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있어요. 그 다음에 효성화학이 168억인데 332억. 이 정도면 쇼크인데 안 빠진 이유 자체가 이제 효성화학은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베트남 쪽인가요? 증설이 좀 가동이 좀 되면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쇼크면 아마 주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좀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하더라도 2분기 때 이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확실하면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가 됩니다.
근데 실적도 안 좋고 2분기 이후에도 불확실하다. 그러면 시장에서 충격을 받죠. 예. 그래서 실적 시즌에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종목은 현재 실적도 좋고 1분기 실적도 좋고 향후에 2분기 이후에도 실적 방향이 뚜렷한 종목이 투자 대상이겠죠. 여기다 이제 밸류션까지 함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실적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2분기 이후에 또 확실하게 좋아진다 한다면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쪽은 1분기 실적도 안 좋고 향후에도 불투명하다. 그러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주가는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적지 않았고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SK 100억, 200억 이익 나도 시가총이 워낙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갈까 말까 하는데 36억 컨센이 낮은 상태인데 적자가 났다는 거죠. 76억.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두산 푸얼셀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열려진 시장 자체가 성장한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 되면 2년, 3년 됐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흑자가 나와야 되는데 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쪽이니까. 그 다음에 통신장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통신장비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작년도부터 매매사는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RFIC가 30억 컨센 영업이 흑자 예상인데 적자 났거든요. 아마 다른 기업들도 아마 안 좋을 겁니다. KMW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작년도에 좋았던 HF라든가 일부 극히, 일부 종목들은 턴라인 전개되겠지만 그래도 의미있게 증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적 시즌에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업종, 제가 뭐 바이오도 얘기하고 있지만 통신, 코스피 앞서 얘기했다시피, NCC 계열, 뭐 갈로트 종목들. 그 다음에 게임주도 안 된다고 그랬고, 오늘 뭐 급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화장품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이제 오늘, 이따 얘기했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예상 실적을 상회한 서프라이즈 책이 나와서 아모레퍼시픽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화장품 종목들은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제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되겠죠. 여덟 종목들. 주요 이제 몇몇 종목들 있는데, 뭐, LG전자, LG노텍,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이, 그동안 시장이 좋아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고요. LG노텍 오늘 떨어졌죠. 반면에 예상치 않았던 실적, 서프라이즈에 나온 기업들이 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삼성물산은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에, 시장에서 예상치 하얀 실적이 나왔던 회사인데, 이번 뭐 완전 서프라이즈에 나온 거잖아요. 이런 회사.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그룹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성 SDS까지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 같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이 실적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신정부의 신도시 1기 재정비 작업 착수 모멘텀과 함께 오늘 건설주가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닌가. 업종별 철강주, 그 다음에 상사가 이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요. LX 인터내셔널도 있고, 삼성물산도 어떻게 보면 건설화가 상사 쪽이니까. 뭐 건설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이 실적 좋은 이유 자체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사 주식이 다 서프라이즈 하거든요. 그건 지금 인플레이션 구간 쪽에서 자원 개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물산,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발표된 현대코퍼레이션, 현대 상사죠. 종목들이 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장 끝나고 나왔거든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상사 주식들이 인플레이션 구간 쪽에서 해외 자원 개발 가치가 올라가서 그런지 또 무역 트레이딩 부분이 아무래도 물리난 때문에 운임 인상 효과와 겹치면서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그 다음에 유니드, 아모레퍼시픽 여기 있죠.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오전 중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가이던스가 1274억인데 이게 아모레퍼시픽도 계속 부진했던 회사거든요. 시장에서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망치가 제가 체크할 때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던 건데 실적 막상 오늘 발표는 1580억 나오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환호를 했어요. 환호를 했는데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이제 밸류 가지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30만 원대에서 아모레퍼시픽은 비싸다. 근데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LG 생활건강과 비교해보면 밸류 자체가 지금 더블 차이가 나거든요. LG 생활건강이 주식을 가야 돼요. 다만 실적이 오늘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가만히 있으면 오늘 다른 한국칼마라든가 코스맥스까지 주가를 이끌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장은 상당히 오래간만에 실적이 아모레퍼시픽이 주주들한테 만족할 만한 실적들이 좀 발표가 좀 됐다.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여타 화장품 종목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른 기타 기업들, 코스맥스라든가 콜모라든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전망치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일단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 좀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역할을 했다. 어닝 서프라이즈한 기업들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종목들만 좀 뽑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 3강까지 주요 업종들 제가 점검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요 경기 선행 지표와 함께 현재 산업 현황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1분기 실적 시즌의 실적과 그다음에 향후에 전망까지 해가지고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놨는데요.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상반기 때 제가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어떤 건지 그걸 점검을 좀 하면서 오늘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음식료 쪽입니다. 음식료 쪽은 선행지표 자체가 금리 상승 국면 쪽에서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될 때 주목을 좀 받죠.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악재는 환율입니다. 현재 곡물 가격 상승한 부분 자체가 이제 판가에 전이되면 괜찮은데,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음식료 회사들은 악영향을 받죠. 그냥 곡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원 올라갈 때 150원 정도, 150억 정도 한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127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 부분 자체를 얼마만큼 판가에 전익시키는가 음식료 업종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의 주가가 올라가는 자체가 작년도 상반기 때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근데 음식료 쪽은 바로 가격이 곡물 가격이 급등한다고 그래서 바로 가격을 인상 안 합니다. 최소한 3개월, 6개월 이후에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반기 때 곡물 가격이 급등한 걸 반영해가지고 작년 하반기 때 주요 곡물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했어요. 작년도에 뭐 7월달, 8월달에 라면 가격도 인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분기 때에 작년 4분기, 1분기 때 반영이 좀 되겠죠. 그래서 실적은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판가 인상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판가 인상을 얼마만큼 올리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실적이 결정이 좀 되겠죠. 현재로 봐서는 작년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사료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약 10% 정도 제품 가격에서 인상할 여지가 생겼다. 그런 또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한 만큼 사료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음식료장 자체는 생활에 밀접한 물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가격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많이 못 올려요. 또 반면에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든 간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팜유 인도네시아 수출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식용유 대란, 식용유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든 비싸더라도 사서 주부들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 쪽에서 수혜주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따 좀 점검해 드리겠지만. 그렇지만은 방어적인 성격으로서 긍정적 작용을 할 거다. 음식료 업종이 그동안 전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한 4, 5년 동안.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은행주는 금리 인상기니까 좋죠. 지금요. 금리도 상승이고. 근데 실적도 좋고요. 실적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저평가고. 실적 좋습니다. 근데 자, 투자 의견은 제가 중립입니다. 왜? 왜 중립이냐? 일단은 현재 금리 부분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못 가는 자체가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가 내년도 금리 인상할 부분까지 미리 시장에서 다 나왔어요. 올해 다 인상한다고 나왔습니다. 반영됐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 10년만기 국채 수익률도 2.9 약간 넘어섰다가 지금 2.7로 떨어졌잖아요. 여기에다 지금 최근에 경기 유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경기 유축 때문에 은행주는 어때요? 이제 연체율 증가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연체율. 아직까지 연체율이 증가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첫 시간 때 점검해 드릴 때 일부 인터넷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시중은행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자꾸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호재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연체율이라든가 증가에 따른 악재 요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장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였지만은 앞으로는 저는 거의 시장과 비싸게 가든가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립 의견이고요. 증권주는 실적도 안 좋고 투자 의견도 어떻게 보면 매도 관점이죠. 지금 증권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있어요. 유동성 장세도 아닌데 실적 작년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지지부진 거리다 보니까 상품 운용 부분도 안 좋을 거고 부동산 건설은 어떠냐? 신정부 공급 확대 정책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신정부 정책이 좀 반영이 된 거죠. 앞서 윤석열 신정부 쪽에서 일기 신도시 가장 먼저 지었던 일기 신도시 분당, 부천, 평촌, 군포 이쪽이겠죠. 부천의 중동이라든가 이쪽에 재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그 내용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책들의 부분들은 괜찮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해외 쪽에 수주가 없다. 유가 강세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건설주는 직격탄이다. 피해주를 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괜찮지만은 일부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부 이제 수도권, 서울도 뭐 분양가가 높은 쪽은 미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했어요. 근데 오늘 주가가 좀 실적, 대우건설이라든가 삼성의 이제 실적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정부의 정책과 함께 주가가 좀 올랐는데 현재 건설주, 저는 이제 건설주는 중립적인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보다는 요즘 시장 자체가 중성장 주목장이 났으니까 건자재라든가 오히려 건설기계가 나올 거다. 저는 그래서 건자재를 선호합니다. 건설주가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1분기 때. 건자재 가격 폭등 때문이거든요. 그럼 건자재가 수혜주죠. 건자재 뭡니까? 그래서 저는 건설주 사는 것보다는 건자재 쪽에 철근 쪽을 선호하잖아요. 기초가 관련해가지고. 먼저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는 기초거든요. 철근, 콘크리트가거든요. 철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한제강 얘기하죠. 동국제강. 건설주보다 압도적으로 올라가죠. 건설주 10% 올라갈 때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에 100% 올라갑니다. 실적도 훨씬 펀더멘탈도 괜찮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알륨 가격이 급등에 따라 지금 알폼 가격이 지금 쇼티지 났다고 그러잖아요. 알폼. 알륨 폼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들. 근데 시멘트 쪽은 안 좋죠. 건자재를 한다 하더라도 사서는 안 됩니다. 시멘트 가격은 올렸지만은 위원터 가격이 워낙 급등해서 지금 1분기 때 시작 안 좋아요. 이제 건자재 내용 다릅니다. 건자재 쪽에 철근이 있고, 앞서 알폼이 있고, 마감재 성격이 있고, 목재라든가 그쪽은 괜찮고, 다른데 다만 시멘트 쪽은 안 좋다.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 쪽은 못 갑니다, 지금. 성신양이라든가 실적 아마 거의 적자 날 거예요. 이제 1분기 때 가격 인상을 했으니까, 1월 달에 가격 인상했으니까, 2월 달부터는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유연탄 가격이 원재료가 워낙 급등한 부분 자체가 판가 제품 가격에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차간 상황입니다. 그 다음 철강 좋고요. 그 다음 비철금속. 오늘 이제 풍산 실적도 발표됐는데 양호하게 발표됐고, 고려아는 예상치보다 약간 하이하는 실적도 발표됐네요. 뭐 비철금속 가격이 강세니까 좋죠. 자동차는 제가 좀 약간 중립적으로 봤던 건데 워낙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제가 투자 의견을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정유는 실적 좋죠. 정제마진도 강세고. 근데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왜? 이제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갈 부분이 없어요. 모멘텀이 꺾였어요. 꺾였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가 강세 자체가 수요가 증가돼서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 물량 부족 때문이기 때문에 진정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니거든요. 정유업종이 정말로 서프라이즈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유가 수요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 정제 마진이 증가되면 주가는 계속 갑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급 물량, 수요는 제한적인데 경기도 안 좋은데 중국 셧다운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 강세가 언제 폭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봐요. 제가 이제 SO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0만 7, 8천 원 정도가 그래서 팔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그 다음에 하학업종은 NCC 업체는 여전히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최악이다. 아직 개선될 기미가 없다. 다만 정밀 소재 쪽은 괜찮다. 정밀 소재 쪽은 어디입니까? 롯데 정밀화, 송원산업,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수화, 제가 그런 종목을 얘기를 하죠. 이쪽.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코롱인더. 이쪽은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선은 수주가 1분기 때 달성률이 높은데 근데 향후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요. 불투명합니다. 실적 오늘 현대중공업 결국 적자 났죠. 현대미포라든가 예상보다 적자폭이 확대입니다. 아마 현대중공업도 2천억 적자 난 것 같은데 계속 적자입니다. 오늘 발표됐어요. 물론 조선주는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재무 내용은 안 좋아지거든요. 올해 이제 수주 받은 것 자체가 2023년도 4년도 좋아지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주가 좀 더 나와야 된다. 근데 1분기 때 워낙 수주가 좀 많아서 시장에서는 발주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감소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보다 점유율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수주가 좋았지 글로벌적으로 발주 물량 자체는 작년보다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고 또 조선업체들도 실적으로 작년보다 목표를 낮춰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업황은 괜찮은데 좀 밸류션은 문제고 그래서 등락 구간이다. 그런 쪽이 져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중국 판매 부진은 여전하고 면세점 판매 부진하고 주가가 비싸다. 고평가다. 오늘 주가가 올랐지만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오늘 이제 마스크 실외에 인수위원회 쪽에 조만간 해제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인데 이제 나올 만한 모멘텀은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실적은 그냥 중립적이고요. 뭐 사야 되겠죠, 있어요. 반도체 실적은 중립인데 그래도 하반기를 본다 한다면 반도체 사야 되겠죠. IT4 스마트폰 쪽은 안 좋습니다. 올해 원래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삼성전자 지오에서 논란 때문에 지금 애플만 좋아요. 또 중국 업체들이 스마트 판매가 급격히 부진하다 보니까 국내 부품 업체들도 중국에 좀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쪽인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립이다. 이런 의견이고요. 자, 종합적. 자, 그렇다면 주요 업종들, 관심 있게 볼 업종들 좀 실적 리뷰와 함께, 이제 밸류션과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이제 음식료 쪽입니다. 요즘 관심이 많아서 음식료 쪽은 보시다시피 실적은 대체적으로 예상치 부합이에요. 음식료 쪽은, 이게 음식료 쪽의 종목은 장점 자체가 거의 보시다시피 예상치에 거의 부합이잖아요. 음식료 쪽은 가격 변동이, 실적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실적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거의 무난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CAJ제당 예상 실적 부합이죠. 있어요. 약간 대상이 예상 실적보다 하회한다는 전망인데 대상은 음식료 쪽에서 배주로 따지면 중대형 종목 중에서는 가장 싸니까 안 빠지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삼양식품이 라면 수출이 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상 실적을 상회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먼저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부합입니다. 근데 요즘 음식료 쪽 관심은 다들 사료 관련 종목이 좀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사료 관련 종목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입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 사료 관련 종목들이 사료 가격이 곡물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다. 절대 아닙니다. 제자리 그럼 다 내려옵니다. 지금 고점 간 종목들이요. 조만간 한 달, 두 달 있으면 반토막까지 내려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고려산업이 주가가 지금 7천원, 8천원까지, 만원까지 올라갔다가 4천원짜리 주식이 그거요. 제가 한 5천원까지 내려옵니다. 2개월, 3개월 이후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산 사람은 제로성 게임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 수익을 내겠지만은 거의 고점에 물린 사람은 주식이라는 자체가 제로성 게임이 아니잖아요. 주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다 같이 수익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건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사료 가격이, 곡물 가격이 급등한다고 그래가지고, 관련 종목들 그만큼 주가가 100% 올라갈 만큼, 가치 증가가 안 된다. 음식료 쪽은 일단은 CL 제조장을 사야 되죠. CL 제조장이 가장 쌉니다.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금 다른 여타 종목이 할인을 받고 있잖아요. 이들 종목들에 비해서. 주식을 볼 때, 맨 오른쪽에 제가 시가총액을 기입해 놨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종목 진단할 때 시청자한테 이 종목이 시가총액 얼마인지 알고 사셨습니까? 물어보는데 거의 대부분 다, 모르고 샀더라고요. 모르고 사더라고요, 주식을. 그럼 모르고 샀다는 건 뭡니까? 그냥 매매의 관점에서, 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도 하나의 물건인데, 물건 가격을 모르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물건 사더라도 이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사잖아요. 주식의 물건은 뭐예요? 주식의 물건은
예컨대 주식의 물건 가격은 뭐예요? 약간 CJ 제일제당 오늘 주가가 얼마죠? 주가가 40만 원대죠. 40만 원이 가격이 아닙니다. 그럼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었죠. 현재 주가가 현재 가격이 아니에요. 예? 예컨대 삼성전자 6만 6천 원이 가격이 아닙니다. 물건 가격이 아니죠. 시가총액 삼성전자면 시가총액 400조 원. 그게 물건 가격인 거예요. CJ 제일제당 그래야 답이 나와요, 여러분요. 그래야지 가치 분석이 되는 겁니다. CJ 제일제당 6조 원짜리. 그럼 답이 나오죠. 오리온은 3조 7천억. 그러면, CJ 제일제당은 오리온보다 2배 가까이 좋은 회사. 답이 나오죠. 농심은 2조 6천억. 예. 농심은 1조 9천억. 농심이 CJ 제일제당이 농심보다 3배 가까이 좋은 회사. 우량한 회사. 그런 의미죠. 예. 그래야 답이 나오죠. 싼지 비싼지. 주가가 우리는 싸게 사가지고 높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제가 항상 업종을 볼 때, 그러나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단순하게, 시가총액이 1조 원 나는 회사와 6조 원 나는 회사와 이익 규모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예, 그런 걸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가장 낮은 샘표 식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즘 샘표 식품이, 이 회사가 간장 만드는 회사잖아요. 최근 이제, 곡물가격 급등,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주 시스템 주가 급등나게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지가 않다. 제가 이제 종목 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제 주가 급락이 나왔죠. 어떤 분이, 제가 화요일날 종목 친다는데 50% 샀더라고요. 6만 1,000원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주가 빠지더라도, 재료가 끊기더라도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거다. 그랬던 근거 자체가 회사가 PER이 8배거든요. 올해 이제 시장 전망치 가운데 제가 추정을 해본 겁니다. 작년도와 올해 이제 만약에 골목가격 상승을 하면 작년보다 이익이 한 20, 30% 정도 증가되는 전체 하에. PER 800, PBR이 0.9배 되는 수준이니까. 이런 주식은 그래도 물려도 크게 안 물려요. 근데 앞서 이제 사료회사들 같은 게 급등한 주식들, 2,000원짜리가, 한일사료 같은 게 2,000원짜리가 만 얼마까지 갔죠? 6배, 7배 올라간 주식 같은 거. 업종 대표적인 종목 CJ 제당이 표준이잖아요. 음식료종은 방어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음식료종 PER 이제 요즘 음식료 업종이 잘 나가니까 PER 최소한 12배 이상 가야 됩니다. 12배, 14배 정도까지는. 방어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CJ 제일당이 못 가잖아요. 다른 것들은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주가 안 되죠. 하이트 진로 가지고 있을 이유 없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 수익 안 나죠. 10%, 20%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주가는 물론 당장은 제가 주가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어요. CJ 제일당이 빠지고 하이트 진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게 되게 되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가는 거니까 저는 이제 긴 투자의 관점에서 내일 당장 매매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CJ 제일당이 여전히 주가가 싸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음식료 쪽은 일단은 러시아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공급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물량도 증가하니까 일단은 매출에다가 이익이 최근에 약간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주가가 올라간 만큼 이익이 10% 20% 상향 조정은 아니다. 3% 4% 정도 상향 조정이다. 근데 주가가 만약에 공급가격처럼 사료가처럼 100% 200% 올라가 버리면 밸류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현재 상태가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다. 관심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원래 관심 종목 가급적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관심은 따로 있는데 저는 제가 종목 중심에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방송 강의 때문에 가급적 업종 대표적인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제가 관심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철강이에요. 철강은 제가 계속 탑픽으로 얘기하죠. 제가 올해 얘기를 할 때 제가 철강 업종 거의 경기 관련 종목 중에 주도 업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아침 방송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대한제강, 동국제강, 세아제강 많이 추천하죠. 세아제강 같은 추천율이 아마 60% 70%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철강 업종 시작 다 좋습니다. 현재 실적 발표는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이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동국제강이 지금 아직 실적 발표 안 하는데 예상 실적 포함되지 약간 상향 실적 나올 것 같고 대한제강, 한국철강도 좋을 거란 전망이고요.
세아제왕 예상치 부합. 그 다음에 포스코 슬램, 포스코 강판이거든요. 강판인데, 이거 잘못 나왔네요. 105억이 아니라 254억입니다. 이거 포스코 스틸런드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105억이 아니라 250억 정도 될 겁니다. 있어요. 가이던스가 없어서 제가 비고란에는 해놨던데, 그래서 현재 발표된 기업들 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 현재 포스코가 시가총액이 25조 원입니다. 뭐 철강주는 아시다시피 주가가 워낙 밸류가 싸고요. PBR 자산가치도 싸고, 자산가치도 싸고. 철강주는 일단은, 자, 전망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거 업종 분석 때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이거 제가 첫 시간대 해놨기 때문에 아마, 배워서 한다, 4월 7일부터 아마 되돌려 보시게 되면 좀 더 약간 자세하게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철강 가격이 지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중국의 셧다운 때문에 철강 가격이,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중요한데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철광석 가격이라도 원료탄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고, 근데 제품 가격은 최근에 4월 달에 다 인상을 했어요. 최근에 현대제철의 자동차 강판 가격도 23만 인상을 했고, 철근이라든가 봉현강, 그 다음에 후판 가격도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황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그래요. 아까도 건설주보다는 가격 인상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 때문에, 건설주 원가 부담 때문에 시작이 안 좋은 거고, 조선업체들도 밸류 자체도 비싼데, 이게 조선용 후판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거든요. 아마 그 요인 때문에 아마 사무기 때 조선업종은 아마 내연들은 좋아지겠지만 부담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조선업황이 좋아지면 뭘 사야 되느냐? 조선용 후판을 공급하고 있는 동국제강이 더 낫다는 거죠. 제가 보는 종목 선정 기법입니다. 재무내용도 훨씬 탄탄하고. 그래서 동국제강이 8,000원대 주식이 작년에 26,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제가 10,000원에 추천한 거거든요. 그 당시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종목도 조선 쪽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차별화 장세의 종목 전략입니다. 건설 다 좋긴 좋죠. 우리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건설주 사고, 건자재 사고, 그렇죠? 건설기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2분기도 좋다는 겁니다. 1분기 때 실적 좋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제품 가격 인상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좋고, 2분기도 확실히 좋은 게 철강업종입니다. 현재 봐서는.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서, 다만 지금, 현대모비스가 지금 원익 쇼크 실적이 나왔죠. 만도도 지금 실적 발표하는데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거란 전망인데, 자동차가, 본래,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좀 부진할 거란 전망이었던 건데, 이제 좋게 나온 이유가 있죠. 일단 환율 효과가 크고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차를 안 만들기 때문에 마케팅을 안 했어요. 왜? 마케팅을 해도 잘 팔리니까. 특히 미국 쪽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영업사원들한테 많이 주거든요. 인센티브 주급이 탁 떨어졌어요. 왜? 차가 없어서 못 파는데 굳이 영업사원들한테 안 팔아도 고객들이 찾아와서 차를 사가는 거니까. 마케팅명이라든가 영업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인센티브가 적다 보니까 비용 절감 때문에. 여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차도 가격이 큰 쪽으로, 비싼 쪽으로만 차량 단가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이 영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2분기에 전개될지. 나중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물량이 해소가 좀 되면, 물량이 증가되면, 그때 인센티브는 증가되겠죠. 환율 효과 사라질 거고. 근데, 자동차는 일단 수요가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 괜찮죠. 괜찮습니다. 밸류죠. 자, 지금 전망치로 따지면 제가, 이것도 차별하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실적 차별하잖아요.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실적이 좋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까지 3월달 판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월등히 좋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도 현대차는 19% 글로벌 판매 감소인데 기아차는 4%밖에 감소 안 했어요. 그러면 향후에 더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밸류 자체도 본다 하더라도 기아차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살 거냐, 기아차 살 거냐. 자동차는 완성차밖에 살 게 없어요. 다른 중소형 부품 종목들은 아니고요. 자기 자본율도 16.2죠. 현대차, 그래서 약간의 비교 우위는 여전히 기아차다. 최근에도 기아차에 비해서, 현대차에 비해 기아차가 압도적으로 올라간 이유죠. 약간의 그래서 차별화는 기아차가 더 생긴다. 자동차는 그래서,
일단 판매 강세 증가될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완화된 시점 자체가 탄력적인 상승인데 실적은 좋아도 제가 자동차는 빠르게 못 간다고 그랬었죠. 왜? 우리나라 자동차 실적이 좋지만은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물론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PER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의 PER보다 더 낮다. GM 포드가 PER 5배밖에 안 된다. 앞서 현대차가 PER이 지금 8배잖아요. 기아차가 6배. 그러니까 실적은 좋지만 자동차 업종이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 실적 좋게 나와도 빨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업종은 괜찮아서 제가 관심 업종인데 그래서 주도 업종으로 해서 자동차가 빨리 달려나가지는 않는다. 관심은 기아 자동차다. 예. 시간 빨리 지나게 되겠네. 다음은 상사 쪽입니다. 저도 상사 쪽 계속 주목이죠. 예. 제가 LS 인터내셔널, 포스코, 현대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실제 보시다시피 다 서프라이즈합니다. 인플레이션 구간이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구간에 수혜주는 원자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 그렇죠? 인플레이션 구간에는 원자재에 투자하라.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관련 정보들이 다 이제 곡물 가격도 다 원자재거든요.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상사 주식들이 다 해외 쪽에 자원개발 쪽에 투자하는 회사들이고 또 최근에 물류난 때문에 운임, 트레이딩 분야의 이익도 증가되다 보니까 실적이 다 보시다시피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앞서 이제 삼성물산도 오래간만에 뭐 가이던스가 3,500억인데 5,400억 나왔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삼성물산 항상 시장에서 시작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6% 정도 튕겨 올라왔는데 그러면 삼성물산 상사 주식들 있잖아요. 만약 상사의 가치를 본다 한다면 뭐 삼성물산은 상사 부분이잖아. 지주회사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가가 뭡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많이 추천해 주시건 LX 인터내셔널이죠. LX 인터내셔널은 거의 지금 더블 올랐어요. 제가 추천한 이후로. 예.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삼성물산 주가 비쌉니다. 예. 지주회사로서 같이 다른 지주회사 더 싸요. 하나라든가 GS라든가 보면 같이 비교를 해보면 그게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제가 삼성의 주가가 계속 지금 매년 동안 평균 12만 원대 행보잖아요. 빠지면 10만 원대 초반, 올라가면 14만 원. 그 이유 자체가 이겁니다. 자, LX 인터내셔널하고 이제 삼성물산을 비교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이게 차별화 핵심인데. 제가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제가 이제 차별화에는 ROE가 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삼성물산은 2021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그 전에도 똑같습니다. 2015년도 보면 삼성물산은 자기 자본율이 평균 4%, 5%예요. 자, LX 인터내셔널은 자기 자본율이 평균 20% 이상입니다. 2020년도부터 20%입니다. 이게 차별화인데 제가 종목 차별화는 뭐가 결정하느냐? 제가 이걸 했었죠. 다시 한번 종목 차별화는 ROE가 결정한다. 자기 자본율이 결정한다. 자, 삼성물산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과거 10년 동안 평균 ROE가 5%예요. 그럼 삼성물산 투자자 자체는 맨 아래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1억 원을 10년 동안 ROE 5%, 삼성물산과 같은 ROE 5%짜리 투자하게 되면 1억 원이 10년 이후에 1억 6천이 되는 거고. 자, LS 인터내셔널이 만약에 향후에도 꾸준하게 현재와 같이 자기 자본율이 20%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 1억 원이 10년 이후에 6억 2천원이 된다. 삼성물산이 60% 올라갈 때 LX 인터내셔널은 600% 올라간다. 예. 이게 삼성물산 차트 보시게 되면 계속 행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물산 오늘 실적 좋게 나왔다고 따라서 하면 일단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LX 인터내셔널의 배당 수익이라든가 더 매력적이지 않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예요. 제가 이것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어떠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ROE가 10% 넘어간 것들이 없어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는 제가 여러분들 시장을 얘기할 때 이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 종목들이 주가 가야 되잖아요. 이들 종목들이 자기 자본율이 낮습니다. 자기 자본 ROE가 낮다는 자체는 뭐예요? 성장성 지표, 자산 가치가 정말 느리게 증가된다. 자산 가치가 느리게 증가되는데 즉 BPS죠. 느리게 증가된 상태 주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버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제가 빨리 못 간다. 대신 자산 가치가 낮기 때문에 PBR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진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종목들이 이래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 어떠냐? 다 미국에 있는 자기 자본율이 20% 다 넘어요. 코카콜라는 거의 30%대입니다. 거의 매년 동안 20% 30%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성장성의 한계다. 예,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상사는 저는 여전히 그래도 LX 인터내셔널 주가 많이 올랐지만은 여전히 주가 싸다 배당수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잠시 후에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서 5월 시장이죠. 결국은 종목 찾기입니다. 5월 시장의 핵심 주도주라는 주제를 통해서 공개 방송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배워야 산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